아시아의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오바마 대통령도요, 인도네시아와 인연이 깊습니다. 막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자카르타 시내 한 바퀴 돌고 주경기장 오는 내 슈퍼주니어 자카르타 공연만 내 3번 갔다. 안녕하세요. 현장을 찌는 지리학자 김희재입니다. 자, 돈으로 배우는 동남아, 돈이 되는 동남아, 돈남아. 자, 오늘은요, 동남아에서 가장 큰 나라, 그리고 세계 4위 인구대국 인도네시아의 대통령 이야기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지금 현재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우리가 약칭으로 조코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분이 집권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요, 요새 굉장히 많은 현장을 뛰시면서 정말 열일하고 계십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zel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기도 하고요, 러시아로 날아가서 이 푸틴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라도 좀 평화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또 이 식량 문제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시급하잖아요. 특히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기아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니까 발벗고 나서시는 겁니다. 진심으로 외교를 하고 있다, 평화를 위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인도네시아는 1955년 반둥회의, 세계 최초의 비동맹 회의를 주도할 정도로 외교 강국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도 방문하세요. 그래서 7월 27일 한국 방문하시는데요. 그 전에요, 중국도 들러오십니다. 이 중국과 한국도 요새 관계가 조금 미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중국과 한국 사이에 인월 역할도 하고 계신 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이 누구 닮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의 별명이 아시아의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태어난 해도 1961년 똑같아요. 외모도 비슷하고 이분들의 성품도 비슷해요. 굉장히 서민적이고 소통도 잘하고, 통도 크고 평화와 또 통합을 가져오는 어떤 소통의 달인이다, 또 외교를 참 잘한다, 예,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도요, 인도네시아와 인연이 깊습니다. 어머니가요, 오바마 대통령을 낳고 나서 재혼을 하셨는데 그 상대가 인도네시아의 지리학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바마가 자카르타 멘땡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실제로 자카르타에 있는 인도네시아 오바마 대통령의 집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면은요, 오바마 동상이 있어요. 되게 귀여운 소년이 이렇게 나비를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한 게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전 세계를 아우르는 지도자, 통합의 아이콘이 되는데도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은 게요. 또 이분이 또 하노이 가서 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쌀국수 굉장히 소박하고 서민적인 데서 먹었던 이게 전 세계 전파를 타면서 되게 베트남 사람들도 오바마를 좋아하고 전 세계인들이 야, 진짜 소탈하다, 저게 진짜 소통이지, 칭찬도 받았잖아요. 이런 좋은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런 다양한 공간 경험이 도움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동남아의 아시아의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조코위 대통령이요, 굉장히 소통도 잘하시지만 쇼도 되게 잘하십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외모만 비슷한 게 아닙니다. 이분도요, 약간 서민적이에요. 중부 자바의 솔로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목수의 아들로 자랐는데요, 스라카르타 시장이 된 다음에 굉장히 시정을 잘 이끌으신 거예요. 시민들과 소통도 잘하고 경제도 살리고, 특히 이 중소기업 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높다 보니 자카르타까지 진출을 하십니다. 2012년 자카르타 주지사에 당선되고요, 다음에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실제로 대통령이 돼요. 와, 서민 출신의 대통령, 이 민간인으로서, 왜냐하면 여기는요 30년 수하루토 군부 독재가 있었습니다. 민간인 대통령이 된 것은 처음이었다. 백도 없는 이 서민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조코위 대통령은요, 굉장히 서민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또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합니다. SNS를 굉장히 잘하고요, 쇼맨십도 있어요.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막식에서 막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자카르타 시내 한 바퀴 돌고 주경기장 오는 액션을 선보여가지고요, 세계적인 화제를 몰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특히요, 이 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슈퍼주니어가 왔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조코위 대통령 딸이 슈퍼주니어 광팬이었어요. 제 아들하고도 같이 기념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딸이 슈퍼주니어 팬이어서 그가 내가 우리 딸 때문에 내가 슈퍼주니어 자카르타 공연만 내 3번 갔다 이런 말씀하실 정도로 한국의 이 보이그룹의 매니아들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조코위 대통령 딸 결혼식 선물로 샤이니 미노의 축하 동영상과 함께 엑소의 사인
국민의당에 CD를 선물하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에요. 이분이 헤비메탈 매니아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신세대 대통령이어서 이 젊은 층들에게도 상당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한류 스타들도요,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공연하는 것이 이 커리어를 쌓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젊은 층이 많은 곳이고 또 SNS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이 자카르타에서 공연을 하면 동남아뿐만 아니라 무슬림 세계까지도 제3세계로 확 팬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보다는 오히려 자카르타가 K-팝 공연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래서 올여름 2012년 여름에도요, 많은 한국의 K-팝 보이 그룹들이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분이요, 정말 그냥 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어루만질 수 있는 대통령인 게요.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2021년 1월 13일 백신에 대한 두려움이 클 때 인도네시아 국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시노백 백신을 접종받으셨습니다. 국민들도 백신에 대한 불안감도 적어지고, 이 백신을 준 중국도 시노백 백신 줬거든요. 아, 우리가 인도네시아 줬다라는 홍보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에게 좋은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요, 우크라이나 가가지고 젤렌스키 대통령 만나서 위로하고요, 푸틴한테 또 바로 가서 러시아가 이러면 되겠냐, 제3세계 힘들다, 항구 봉쇄하지 말고 식량을 수출하게 해다오, 전쟁을 끝내자, 좀 중재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셨어요. 자, 이렇게 이 조코이 대통령은요, 정말 소통의 달인, 쇼도 잘하는 쇼통 대통령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요, 저는 참 마음에 드는 게 통도 커요. 요새 경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코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풍자 벽화가 여기저기 그려지고 SNS에서 유행을 한 거예요. 경찰청장이 지도자를 모욕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벌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조코이 대통령은 그 조치를 알고 경찰청장을 지칭하고 경고까지 했다고 하니 서민들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나는 비난을 거부하지 않는다. 나 비난만 돼 익숙하다. 나를 뭐 외국의 하수인 뭐 뿔랑가 뿔렁고 자바오로 멍청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뭐 립서비스만 하는 쇼통령, 나 그래도 나 괜찮아. 그건 매일 먹는 음식과도 같고 국민들이 나를 씹어서 좀 스트레스 풀릴 수 있다면 난 얼마든지 허용하겠다. 뭐 이런 자세로 나가시면서 막 어떤 정치나 경제나 외교에 있어서 막 현장을 뛰고 열일하시니까 국민들도 미워할래야 정말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소통의 달인이신 거예요. 배워야 될 점들이 많은 그런 지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소통은 모두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쇼는 뭐 별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소통과 쇼통은 한 끗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쇼맨십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시행정을 한다면 문제겠지만요. 숟가락 얻기라고 하나요? 자화자차 뭐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려면 국민들의 마음도 어루만지고 자기를 좀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너그러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합니다. 그게 소통이지 않을까요? 인도네시아 돈 이야기 여러분께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장 고액권 지폐 여러분 생각나세요?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를 대표하는 수카르노 대통령과 자바 외섬, 이분은 수마트라 출신이었죠. 그래서 수마트라 출신의 미낭카바우조, 바로 핫다, 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원리가 인도네시아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어요. 이 아시안게임의 명칭도 자카르타 팔렘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카르타는 수도이고 자바를 대표해요. 그럼 나머지 지역이 소외감 느낄까봐 수마트라에 있는 팔렘방이라는 도시도 같이 넣어서 돈에서처럼 두 개의 개체 도시를 내세워서 지역 균형 발전을 꾀했던 겁니다. 이 10만 루피아 뒷면을 보시면 댄스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들 이제 음악과 또 전통 문화를 되게 중시하는 나라인 게 드러나죠. 이게 어느 지역 춤인가 하면 자카르타에 원래 살고 있던 종족을 베타비족이라고 하거든요. 베타비족이 결혼식 때 추는 춤이 담긴 모양입니다. 자, 이 베타이족은요, 17세기 네덜란드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 자카르타, 그때는 바타비아였거든요. 그래서 이 항구를 개발하면서 이게 커진 거예요. 당시에는 여기도 변방이었습니다. 원래 이 인도네시아 전통 문화의 중심지는 조코이 대통령의 고향인 중부 자바 지역이고요. 여기에 바뜨기라든지 여러 가지 전통 춤이나 뭐 음악이나 뭐 건축물 같은 것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중부 자바 지역은 인도네시아 자바족의 중심일 뿐 아니라 이런 전통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